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줄에 들어선 할머니입니다. 60대에는 할머니라고 하는 게 참 씁쓸했는데, 이제는 할머니라고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한 나이가 되었네요. 매일 심심할 때마다 듣는 채널에 70 평생 살면서 배운 큰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고민 끝에 제 이야기를 보냅니다. 과거 저는 20대 초반에 집안에서 맺어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시댁 어른들께서는 하루빨리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고 남편도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3년이 흘렀음에도 좋은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시댁 모두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까지 합세해서 그랬으니 말 다 했죠. 그때 생각하면 그 어린 나이에 낯선 곳에 시집와서 의지할 사람이라곤 남편밖에 없었는데, 그런 남편도 저를 무시했으니 그저 기댈 사람 하나 없이 늘 혼자 모든 구박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젊은 여성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예요? 대답 좀 해봐요. 누구냐고요? 제가 남편의 팔을 잡고 들어오는 것을 말리자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제 옷이 든 가방을 마당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재수없게 여자가 소리를 질러. 당장 네 짐 가지고 썩 꺼져라.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애도 하나 못 낳는 년이 누구 인생 망치려 들어. 더 늦기 전에 내 아들 새 장가 드려야겠으니까 잔말 말고 나가라. 어머니의 날선 말에 전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쫓아내지만 마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한순간에 집에서 쫓겨난 저는 울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며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고, 그나마 생각나는 곳은 친정 딱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쫓겨난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 망설이다 친정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말씀드리자 속상한 마음에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제게 창피하다며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다 괜찮다. 너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자식도 없잖니.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하자. 나보고 또 시집가란 소리야? 네 아버지가 시집간 딸 쫓겨나 다시 돌아왔다고 얼마나 꼴 보기 싫어하냐? 계속 이렇게 있다간 네 아버지가 더 엄한 놈한테 팔아버릴지도 몰라. 그러니 내 말 들어라. 저는 엄마의 강한 설득에 재혼을 생각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 재혼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고, 어느 날 엄마의 오랜 친구분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엄마는 매우 기뻐하셨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엄마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어떤 문제라도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아니, 그게 엄마 친구 경자 아줌마 알지? 그 친구가 알아봐준 사람인데 돈도 많고 부자래. 그런데 남자 밑으로 자식 둘이 딸려 있다고 하더구나. 너는 아이가 없는데 둘이나 딸려 있다고 하니 기분이 좋지는 않네. 아무리 재혼이라고 해도 아이 둘 딸린 남자를 딸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맞는 일인지 선뜻 내켜 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아이를 제외하고 본다면 집도 잘 살고 능력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셨는지 제게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죠. 저도 따질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 없이 만난 이 남자는 생각 이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다르게 매우 상냥하고 배려심이 깊었죠. 그도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몇 번 더 서로 호감을 느끼며 만남을 이어왔고, 그 남자는 전초에 대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전초가 몸이 많이 약했는데 쌍둥이를 출산하다 그만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지만
집에서 젊은 남자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건 힘들다고 자꾸 재혼하라고 재촉하셔서 어쩔 수 없이 선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당신과 만나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누구였다면 재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고민은 그만하고 우리 결혼합시다. 나는 당신과 하루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서로 보듬으며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깊은 속마음을 나누며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와 재혼했고 남편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어렸고 결혼과 동시에 엄마가 된 저는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며 남편을 내조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애들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는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남편도 그 생각에 동의했고 우리는 임신을 계획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남편 몰래 산부인과를 찾아가 검사를 해보니 저보고 불임이라더군요. 이날 남편을 붙잡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절대 제 탓이 아니라고 하며 아이가 없다고 해도 변함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이전에 남편이었다면 제게 화를 내고 죄인 취급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 남편과 달리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치유했죠. 저는 남편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부터인가 제 삶에 2명의 소중한 아들이 있음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저에게 귀여운 아들 2을 선물로 준 사람이니까요. 비록 제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들을 마음으로 낳았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어머니 역할을 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아이들도 자라면서 저를 친엄마인 줄 알고 자랐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되어 결혼했고 저희 부부는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남편의 건강이 심상치 않아 보여 검사를 받아보니 글쎄 암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린지 이제야 2 아들 장가 다 보내고 편하게 지내나 싶었는데 암이라뇨. 이 소식을 듣고 자식들도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암이라니요?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서 네 엄마와 편안하게 쉬면서 조금이라도 이겨볼 테니. 아버지, 엄마랑 여기 계시려고요? 병원에 가셔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인데. 의사가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다른 곳에 전이된 상태라더구나.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나이도 있고 완치될 거라는 확신도 없는데 허망하게 병원 생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럴 바에는 그냥 여기서 네 엄마랑 지내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좋아. 네 아빠가 얼마나 황소고집인지. 나도 설득해봤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신다. 일단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고 옆에 엄마가 있으니 너희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도 힘드실 텐데 건강 잘 챙기세요. 저희도 시간 될 때마다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아버지, 이런 상황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얼 말이냐? 지금은 아버지 회사를 저와 동생이 대리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후계자를 선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산도 미리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너희 지금 아버지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직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아니다. 내 건강 상태가 확실하지 않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맞지. 어차피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었다. 곧 임원회에 준비할 테니 기다리고 있거라. 자식들이 남편의 암 소식을 들은 후 회사와 재산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애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표정은 씁쓸해 보였죠. 결국 우리는 자식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었고 그 덕에 남편도 오로지 건강에만 신경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적한 이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건강을 회복하려 애썼지만 남편의 건강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죠.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 아파할 것 같아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을 때 누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부동산에서 온 사람입니다.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바쁘셨나 봐요. 부동산에서 왔다고요? 네, 여기 집 딱 내놓으셨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전 내놓은 적이 없는데. 여기 맞는데? 아, 아드님께서 연락해 주셨어요. 여기 땅 전부 내놓겠다고요. 아들에게 들은 게 없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아들과 얘기해보고 연락드릴 테니 오늘은 돌아가 주시겠어요? 그렇게 부동산 사장님을 보내고 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아들은 근처라며 저희 집에 들려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아들이 좋아하는 찬으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서 와, 오느라 고생했다. 요즘 일이 많이 바쁘지? 막내랑 너희 둘 다 통 얼굴도 안 비추고 연락도 뜸하니 하는 말이다. 엄마가 오랜만에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했으니 저녁 먹고 가. 됐어요. 저 빨리 돌아가 봐야 해요.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밥이라도 먹고 가지. 생각 없다니까요. 오늘 부동산 얘기 들으셨죠? 아, 정말 너가 내놓겠다고 한 거니? 혹시 엄마가 여기서 혼자 사는 게 걱정돼서 그래? 그런 거라면 진짜 괜찮다. 이 넓은 집에 혼자 살아서 적적하긴 하지만 엄마는 여기 네 아빠 흔적들이 있어서 좋아. 정 걱정되면 자주 연락하고 종종 얼굴 좀 비춰줘. 내 새끼들 얼굴 다 까먹겠다. 내 새끼? 당신 내 엄마 아니잖아. 됐고, 당신의 생각이 어떻든 관심 없습니다. 친엄마도 아닌데 우리가 당신을 모실 필요도 없고 이 집 땅은 제 아버지 땅이니 자식인 제가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내놓은 거고요. 조만간 이 집 정리할 테니 알아서 나가주세요. 그래도 저희 키워주셨으니 그 값은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어안이 벙벙해져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나중에 애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들의 태도는 제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친엄마가 아니란 사실의 아들은 저를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쫓겨나듯 버림받았습니다.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아들이 관리해준다는 이유로 전부 넘겨줬기에 저는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길바닥에 앉았습니다.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고시원방을 하나 구해주셨습니다. 일단 잠시 이곳에서 지내라고 했죠. 다행히 제 한 몸 쉴 곳은 생겼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친아들처럼 키운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차라리 죽어서 남편 곁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남편 살아생전 인연이 있었던 부동산 대표 김 사장님이 변호사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님은 이전에 저희 남편과 함께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오가며 저와도 안면을 텄죠. 김 사장님은 제게 남편이 쓴 편지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대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특별한 부탁도 하셨습니다. 저는 손이 벌벌 떨리는 가운데
눈물을 참으며 한 글자씩 편지를 조심스럽게 읽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을 대비해 편지를 쏘. 당신이 친자식처럼 키운 아이들이 점점 재산에 큰 욕심을 내는군. 전에 우연히 큰아들이 하는 통화를 듣게 되었다오. 우리를 아주 뒷방 늙은이 취급하더구만. 그 말을 듣는데 도저히 당신 혼자 두고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겠구려. 여보, 이 편지를 읽게 된 이상 이제 더 이상 못된 자식들 생각하지 말고 당신을 위해서 사시오. 고맙고 사랑하오. 남편이 남긴 편지를 읽고 나니 저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별도로 김 사장에게 이런 우려를 표하며 저를 돌봐달라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대표님께서 남기신 주식 지분입니다. 김 사장님 옆에 있던 변호사가 저에게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지분과 몇몇 신뢰하는 임원들의 지분을 모두 사들였고 그 합쳐진 지분을 모두 김 사장님에게 위임했던 것입니다. 김 사장님은 이사회에서도 대리인을 통해 활동하셨기 때문에 첫째 아드님도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또한 사모님께서 위기에 처하실 경우를 대비해 모든 주식을 사모님께 이양할 준비도 해두셨습니다. 모든 서류 처리가 끝났으니 이제 사모님께서는 이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기회에 불효자들을 질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암과 사투를 벌이면서 그 와중에도 끝까지 나를 걱정해 줬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이후 저는 김 사장님 그리고 변호사님과 함께 회사로 갔습니다. 제 모습을 본 맏아들은 저를 잡상인 취급하며 쫓아내려 했지만 최고 주주의 권한으로 대표 교체권을 이야기하자 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며 난리를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것들이 어디서 누굴 속이려 들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러실 리가 없잖아. 없기는 뭐가 없어. 너가 천하의 불효자식이니까 그렇지. 너같이 돈에 눈이 먼 자식은 보나마나 회사 경영보다는 돈에 눈이 멀어 회사를 망칠 게 뻔하다. 그러니 너가 회사 경영을 맡을 자격은 없어. 이제부터 내가 최고 주주 권한으로 네 자리에 올바른 전문 경영인 앉힐 거야. 이게 네 아버지도 바라시는 일이고. 결국은 제가 두 아들을 고위직에서 해임시키고 김 사장님의 추천을 받아 능력 있는 경영자에게 회사를 맡겼습니다. 물론 제 주식은 그대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마음 같아선 아들을 회사에서 완전히 내보내고 싶었지만 부모 마음이란 게 참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대표에서 한순간에 말단 직원으로 떨어진 것에 못마땅해 했지만 지금은 이 상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남편과 살던 집으로 돌아왔으며 이곳에서 제 남은 생을 마무리하고 남편 곁으로 갈 생각입니다. 또한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제 재산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되도록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해두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파트 한 채씩만 남겨줄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잊지 못할 교훈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비록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들이었지만 친자식일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은 종종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것으로만 여겨 아이들이 감사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디 부모라는 이름으로 헌신을 자처하시는 분들이 헌신의 무게를 모른 척하는 자식들에게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늙음하게 커다란 상처를 받기보다는 나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먼저 꼭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늙은이가 구구절절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듣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문데 이 자리를 제공해 준 채널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내시길 바랍니다.